자, 이번에는 입금 불산입 항목 보겠습니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럼 당연히 이제 입금이겠죠. 다음의 항목들은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우리 회계에서는 이것의 명칭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똑같은 명칭인데, 자,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란 액면 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 주식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했을 때 생긴 이름이겠죠. 자, 이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긴 하지만 사실상 출자의 일부니까, 그러니까 출자를 받았는데 그걸 액면보다 비싸게 받은 금액의 차이죠. 이거를 입금으로 과세하게 되면 결국은 출자금에다가 과세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돼서 자본 충실화를 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즉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대로 회계 처리하면 당연히 세무 조정이 생기지 않고 잘한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다만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은 입금 항목인 채무 면제이익으로 본다라고 앞전 시간에 배우셨던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채무 조정 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입금 항목에서 보셨네요. 그래서 회계하고 똑같으면 그냥 회계액대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감자 차익. 자, 감자 차익은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대가로 주주에게 반환되고 되는 금액, 즉 돈을 주고 소각하는 방법 또는 결손금을 보존에 충당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고 그 초과된 금액을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회계학에서 배우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그 자본금이 줄어든 것보다 돈이 적게 나갔으니까 순자산이 증가하긴 하지만 이 돈 자체가 원래는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은 돈이고 이거를 주주에게 다시 반환하고 남은 거니까 그 근본은 결국은 주주의 출자에서부터 출발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금 봤던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처럼 같은 이유로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이거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회계학대로 처리하면 세무 조정 생기지 않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다음 세 번째가 자산의 평가 이익. 이것도 입금에서 배우셨죠. 원래 자산의 평가 이익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세 가지 종류는 인정을 하는데, 즉 업종별 회계 처리를 수용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평가 이익을 인정하겠다. 입금에서 보셨던 얘기죠. 어떤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평가 이익, 즉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유가증권. 그러니까 투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흔히 다루는 일반 회사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이것도 입금에서 이미 배우신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평가 이익을 인정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거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 이익은 인정하더라. 그 나머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평가는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례가 3개 있네요.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가액이 100만 원이고 기말 공정 가치가 153인데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했대요. 그럼 우리 회계학에서 배운 것처럼 단기 매매 증권이 100짜리가 153이 됐으니까 53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늘릴 거고, 단기 매매 증권 좀 줄여서 쓸게요. 평가 이익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회계학처럼. 근데 우리 회사가 투자 회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법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회사의 회계처리, 세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세무 조정을 하려면 이걸 이렇게 다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없애고 평가 이익 없애고 어디 한쪽이 수익과 비용 있나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익 있네요. 수익은 이쪽에 생기는 거죠. 수익을 잡지 말라. 그래서 뭐야? 입금 불산입인 거죠. 53만 원. 그 다음에 이쪽을 봐야지. 뭐야 이게? 자산이잖아. 자산이 움직였죠? 그럼 유보야. 근데 스토리를 전개해보면 이 회사가 자산을 어떻게 했어요? 잡지 말아야 될 자산을 과대하게 계산한 거잖아. 자산이 과대하게 되면 자본이 과대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본을 감소시켜라. 입금 불산입.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회계학상으로 인정하지만 세법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런 세무 조정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게 2번과 3번인데 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사례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론에서 배우는 이 예제들은 다 뒤에 실기에서 같이 다 나와요. 그래서 미리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단기 중에 구입한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기말 공정가액이 520이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대요. 배우셨죠? 회계학상 평가하려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늘려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이 500이 잡혀 있는데 520이 됐으니까 이렇게 늘렸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 줄여서 쓸게요. 평가 이익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수익이 아닌 거지. 배우셨듯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수익이 아니야. 자, 이렇게 해놨는데 세법은 네가 투자회사니? 아니잖아.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세무조정이 아니 회계처리 하면 안 돼. 그래서 똑같죠. 이거 이렇게 돌려야지 이제 이렇게. 자, 매도 가능 증권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없앨 텐데 이제 잘 봐보면 이게 이제 세무 조정이 조금 복잡한데요. 예. 이거를 뭐 수익이 아닌데 뭐 수익이라 보고 입금 불산입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도 생각하셔도 되겠고, 일단 뭘 먼저 보냐면 이 사람이 이 자산을 과대하게 계산했죠. 그러니까 자산이 과대하게 계산됐으니까 자산이 과대하게 됐다? 그럼 자본이 과대하게 됐지. 그러니까 자본을 줄여라. 예? 자본을 줄여라. 그 자산을 움직였으니까 유보, 마이너스 유보겠죠. 그래서 입금, 이쪽이 플러스 유보니까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여긴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그래서 명칭을 송금 산입인지 입금 불산입인지는 이게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쪽에다가 20만 원을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비용으로 생각하면 그냥 말 잘못했대. 비용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하면 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했으니까 자산을 줄여라. 즉 자산을 과대 계상했으니까 자본이 과대 계상돼서 자본을 줄이자.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래서 이걸 얘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송금산이 입금 불산이 아니지만 일단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송금산이 입금 불산이 매도 가능 증권을 줄여요. 즉 자산이 과대 계상돼서 자본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자본을 줄이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수익이었다면 이 계산 과목 자체가 수익이었다면 얘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입금 불산입이나 뭐 송금 산입이나 같은 명칭 쳐서 입금 잡지 말아라 해서 유보하면 끝인데 얘가 지금 이걸 수익으로 잡은 게 아니거든요. 수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익으로 잡지 않았는데 이런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건 맞지.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보니까 유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송금 산입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럼 송금 산입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또는 입금을 불산입 시켰다는 얘기는 과세소득이 줄어든 거야. 그죠? 입금을 잡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런 세무 조정이 생기면 일단 과세소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유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과세소득을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반대 세무 조정 하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입금의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이라는 반대의 세무 조정을 이렇게 해서 유보는 관리하되 과세소득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반대의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또 유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기타로 해서 이 반대의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해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업회계상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고 세무회계상은 입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생기면 되는데 다만 이 자산이 여기 있는 이 자산이 20만 원만큼 과대하게 계산이 됐다는 거야. 과대하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자본이 과대 계산이 됐다. 그래서 세무회계상 자본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처분만 딱 하나 놓고 나면 과세소득의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반대의 똑같은 금액으로 세무조정해서 기타로 처분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얘가 수익으로 잡았으면 같이 입금 불산입 잡았으니까 됐을 텐데 수익으로 인정 안 하고 근데 수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반대 세무조정 하나를 더 해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번도 유사한데요. 이게 이제 실기에 나왔던 얘기죠.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기말에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임의평가, 이 회사는 뭐 어떤 보험업법이나 그다밖에 법률에 따른 회사가 아닌데 얘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지. 토지 15만 원, 그 다음에 건물 10만 원만큼 자산을 재평가해가지고 늘려버렸어요. 자산을. 그리고 여기다가 재평가 차익이라고 수익이 아니라 얘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얘하고 똑같은 지금 스토리예요. 잘 봐봐요. 회계학상으로 늘리라고 해서 늘렸는데 세법은 이 회사가 어떤 보험업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평가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조정이 이렇게 없다는 거지. 이걸 다 빼야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토지 15 없애고 건물 10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재평가 차익 수익이 아니에요. 재평가 차익을 이렇게 없애는 세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지금 자산을 두 개의 자산을 과대하게 평가했죠. 그러니까 자산이 과대하게 계산이 됐지 않니? 그러니까 자본이 과대하게 된 거지. 그 자본을 줄여라. 예? 이게 마이너스 유보죠. 마이너스 유보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입금 산입, 결국은 여기는 손금 산입, 입금 불산입 쪽에다가 마이너스 유보로 여기 있는 이 금액 25만 원을 유보 처분하고 그래서 세무상 자본과 회계상 자본을 일치시켜요. 그런데 얘가 수익으로 잡았으면 수익을 취소시키고 입금 불산입 하면 좋겠지만 수익으로 잡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것만 딸랑 놔두면. 왜냐하면 입금 불산입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세소득을 줄여놨으니까. 예? 줄여놨으니까 그래서 정반대의 세무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 반대쪽에 동일한 금액을 해서 반대 세무조정을 기타로 처분해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1번은 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입금 불산입 하면 되는데 2번과 3번은 수익으로 잡지 않았지만 자산 부채의 차이가 벌어져서 자본의 차이가 생기니까 조정은 해놔야 돼. 그런데 얘가 수익을 안 잡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세법상으로 송금 산입을 시켜주면 또는 입금 불산입을 시키면 그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름의 반대의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중에서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 불산입하지 않겠대요. 자산 수중이익 입금이죠.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이익 입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 2월 결손금, 결손금은 세법상의 손실하고 똑같은 게 손해 난 거야. 결손. 근데 이 결손이 2월 된 거예요. 작년 그 이전 거. 이런 결손금들은 나중에 공제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2월 결손금을 메꾼다는 얘기예요. 이 돈으로. 그리고 이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시한은 10년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손실이 생기면 10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안에서 다 이 공제를 시키고 남은 돈으로 이제 세금을 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10년이 지나면 이 2월 결손금도 공제를 못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 자산 수중 이익을 생겼고 채무 면제 이익이 생기면 이게 분명히 입금인데 이거를 어디다가 쓰냐면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을 한대요. 그러면 이 이익으로 2월 결손금을 메꿔서 없애라. 근데 이때의 2월 결손금은 10년이 지났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취지를 보면 이 2월 결손금을 보존시킴으로써 뭐 자본 충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이걸로 2월 결손금을 보존하게 하는데 충당한 금액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이 2월 결손금은 세무회계상 결손금, 즉 세법상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후에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올해 손실이 생기면 다음 연도 각 사업연 소득에서 이걸 제거하고 그래도 양수가 나면 세금을 내는데, 그렇게 하고도 계속 남아있는 것을 이제 2월 결손금이라고 하고, 이때 보전할 수 있는 거는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다. 즉 이미 공제 시한이, 원래 공제 시한은 10년인데 이게 경과된 2월 결손금이라도 이렇게 자산 수중이익에 의해서 보전하게 되면 자산 수중이익을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겠다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가 된 소득인데 이게 다시 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예전에는 뭐 2월 입금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미 과세가 된 소득인데 이걸 또 과세시키면 되겠느냐, 이런 뜻이네요. 읽어볼게요.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가 된 소득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수익으로 잡게 되면 이걸 방치해서 입금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자, 2기에 토지의 취득가액이 1억이고 이걸 취득하고 취득세 200을 지출했는데 다음과 같이 처리했대요. 토지 1억, 현금 1억 200, 취득세죠. 취득세는 여기다 더해서 좀 좋을 텐데 얘가 여기를 이렇게 했대. 세금과 공과금 200. 이 사례는 이미 배우신 거죠. 세법의 눈에는 이 토지가 1억 200인 거고 회계학상도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해놨다는 거지. 여기는 똑같고 현금 1억 200. 그래서 세무 조정해야 되겠죠. 토지 늘리고 여기는 세금과 공과 이리 빼고 비용이 이리 간 거죠. 비용이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손금 불산입 시켜요. 그래서 손금 불산입, 이게 뭐야? 자산이잖아. 유보.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이니까 플러스 유보겠죠. 뭐 여러 번 봤으니까 자산이 과소 계상됐으니까 자산을 증가시켜라. 자산이 증가되면 자본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 플러스 유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놔두면 이 유보는 언제 정리가 되냐면 저 토지를 이제 내다 팔 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기수에, 자, 2기에 이렇게 했는데 3기에 딱 보니까 아, 요거를 이렇게 처리한 건 잘못된 거네. 회계 처리가 잘못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버렸대요. 토지를 200 늘리고
오케이? 여기 비용 처리했던 거를 다시 자산을 잘못 잡았으니까 처리하고, 자, 전기에 비용 처리했죠. 그래서 비용의 반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앞전에 전임자가 뭘 잘 몰라서 취득세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네. 그래서 그 다음 기수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딱 이걸 보니까 회계 처리가 잘못됐네요. 아주 중대한 오류는 아니야. 그래서 토지를 갈아 끼우고 토지를 맞게 하고 이 비용 처리한 것을 반대 내년에는 중요하지 않은 오류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회계학상으로는 정기후 회계 처리 잘못됐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세법이 보니까 그래? 넌 이미 이 얘기 하는 거지. 이걸 회계 처리로 설명할 수 있나? 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자, 세법은 이미 토지가 다 늘어났는데 토지를 또 늘리면 안 되죠. 이거 다시 없애야 되는 거지. 이것도 없애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수익 잡은 것이니까 이미 과세된 소득이잖아. 입금 불산입 시키고 하고 요때 생겼던 유보 이제 회사가 정상적으로 토지를 늘려놨기 때문에 자본 차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대 세무 조정으로 지금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전기에 이미 과세됐는데 네가 또 수익으로 잡았다. 이걸 또 수익으로 보면 되겠느냐?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회계 처리는 이 회계 처리를 뒤집어 놓은 거. 수익 잡지 말라. 입금 불산이 자본의 차이 이제 정리해서 없애라.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유보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잘 몰라가지고 회계 처리 이제 정상적으로 바꾸면 그때 유보가 다시 또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이미 과세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된 것을 다시 수익으로 잡으면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2월 입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액. 지금 입금 불산이 배우는 거죠. 법인세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법인세는 지출 당시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 그건 나중에 세금과 공과금에서 배우시기로 하고, 또 법인세나 법인세에 붙어있는 법인 지방소득세 지출 당시 손금이 아니에요. 이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이 법인세나 법인 지방소득세를 뭐 많이 내서 돌려받게 돼. 그럼 이제 우리는 돈 받게 되면 현금하고 법인세를 많이 내서 돌려받았다고 뭐 자비익 또는 영업의 수익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출 당시에 손금이 아니었던 것이 돌아오면 입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보는 아니겠지. 기타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째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 뭐예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물건 팔고 받아놓은 부가세 예수금이죠. 부가세 예수금이 입금이겠니? 지금 우리 입금 불산이 배우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 뭐예요? 걷어놨다가 내야 될 부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금이 아닌 건 당연하죠. 그렇게 회계 처리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 과호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자, 국세나 지방세를 과호납부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환급금과 함께 받는 이자.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돌려받아. 근데 환급을 받는데 이 환급금에다가 뭔가를 가산해서 주는 게 있어요. 보상의 성격으로. 그걸 보고 국세 환급 가산금, 국세 환급 가산금, 뭐 지방세라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을 보상의 성격으로 추가로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아니 보상의 성격으로 주면서 거기다가 다시 수익금액을 늘려서 세금 내라 이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 자, 이 환급이 된 이 원래의 세금은 이게 지출 당시에 손금이었으면, 예? 지출 당시에 손금이었으면 돌아오면 입금이 맞아요. 근데 이게 지출 당시에 손금이 아니었다. 얘처럼. 그러면 돌아올 때도 입금이 아닌 거야.
하지만 이 국세환급 가산금은 이 본세가 손금으로 인정받았던 인정받지 않았던 다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사례를 봅시다. 업무용 화물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과원납부로 나온납금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데 환급금은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받는 환급금은 40만 원이고 그것에 대한 환부이자가 26,000원인데 국세환급 가산금이라는 얘기죠. 환부이자가 24,000원, 26,000원이야. 그럼 회사는 이 돈을 받으면 뭐라고 회계 처리하겠어요? 돈 받았다. 그리고 다 뭐 영업의 수익 또는 뭐 여기처럼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대. 또는 영업의 수익으로.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지출 당시에 무슨 세금이냐면 자동차세예요. 자동차세는 지출 당시에 손금이야. 그러니까 수익 잡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얘가 문제인 거지. 얘는 번세가 뭐가 됐던 입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 금액만큼만 입금 불산입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입금 불산입 그리고 기타라고 처분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